예, 안녕하십니까. 자, 7월 행정법 총론 기본 강의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행정법 내년에 뭐 9급에도 대부분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고 7급에서 저 과목 개편에 따라 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법 잘해야겠죠? 근데 뭐 행정법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법 수험학적으로는 어렵지 않다. 저 행정법 자체는 어렵다. 행정법은 어렵다. 그런데 시험은 쉽다. 법이 원래 그래요. 시험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무 초반에 어렵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 걱정만 덜어내면 쉽게 점수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행정법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게 개념이에요.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이나 주변에서 들었던 개념이 아니라 낯선 개념이죠. 낯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개념은 반복해서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첫째 날도 하는 거고 3일 지나서도 하는 거고 10일 지나서 하는 거고 계속 있잖아. 이거 개념을 반복 계속 설명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대한 기본 개념 확실히 잡고 갈 필요는 있고 반복을 통해서 숙지시켜 줄 예정입니다. 자, 기본 개념은 이런 법령과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해도 중간에 가고 뒤에 가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제발 좀 겁을 집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는 좀 이게 낯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좀 지나가면은 익숙해지고 친해지면은 됩니다. 자, 행정법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또 이제 그렇죠. 목차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이 목차 간에 무슨 연결성이 있는지 이걸 잘 수험생들이 제일 처음에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숲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나무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목차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부분이 전체랑 연결되고 다른 부분과 관련성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적용이죠. 결국은 우리 시험장에서 뭐 해야 돼요?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자꾸 문제에 친해지는 접근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니 뭐 내용도 잘 모르고 개념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생각하면 내년에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들어앉아서 공부 또 하고 또 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힘들어도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구경이라도 해라.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판례가 이 법령이 이런 이론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구경만 해도 공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무엇을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공부할 것이냐는 뭐가 결정한다? 문제가 결정합니다. 문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내년 시험장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 중심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초반에 기출문제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힘드시죠? 그죠? 기본 내용도 지금 충분하지도 않고 판례도 충분하지 않는데 이거 문제까지 해야 돼? 그렇습니다. 자,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기출문제랑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같이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 자기 개인 생각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무조건 기출을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장생된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 상담 많이 하는데 1년에 한 2,000명 정도 해요. 제일 후회하는 일이 이거예요. 기본 강의 들을 때 기출문제 안 푼 거 너무너무 후회한다. 합격생들도 제가 조사해본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기출을 좀 공부가 된 다음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1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을 2년, 3년 끝내는 거야. 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이게 1년 만에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합격자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7급, 9급. 근데 그게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내가 정말 제대로 안 다음에 나는 기출문제 풀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년 합격 못하고 2, 3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끝내시려면
초반부터 힘들어도 기출과 같이 가야 됩니다. 기출과 같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기출과 같이 가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자,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자, 4시간짜리를 내가 30분으로 재생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 이거는 이제 학원 여러 가지 강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목요일이 아닐 수는 있어요. 뭐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원 측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침 7시 30분입니다. 저녁 아닙니다. 아침 7시 30분에 그 주에 8시간짜리 강의했잖아요. 그것을 1시간에 끝내줍니다. 1시간에 끝내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덟 강의는 1시간에 복습해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읊어주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녹음이나 녹화를 해. 물론 학원이 하겠죠.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듣고 다니세요. 계속 있잖아요. 그것을 녹음은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 학원 해주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통학 시 하루에 30분씩 오고 가면서 1시간씩 계속 들어. 시험 끝날 때까지. 그러면 행정법 그냥 해결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이게 특별히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안 했던 거예요. 제가 뭐 4, 5년 전에 했는데 너무 애들이 좋아했는데 너무 힘들어. 해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몰라서 그래, 그렇죠? 4시간짜리를 30분에 날랄랄랄라 하려고 해봐. 너무 힘들어요. 몰라서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뭐 책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 해야 돼. 제가 힘들지. 그게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8시간짜리 강의를 1시간으로 다시 압축해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해커스 유튜브겠죠? 그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진짜 이거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강생은 제 강의 들을 때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예습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내용 읽으면 머리 아프다. 내용 읽어봤자 진도도 안 나가고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뭐만 해야 되냐? 목차 위주로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만 공부하고 오시면 돼. 목차만 대충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간 낭비야. 수강시 필기 가급적 안 한다. 필기 가급적 하지 마세요. 필기하다가 놓치게 하지 마시고, 제가 판서해주면서 이거 중요하다, 판서를 디테일하게 해줘,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 그것만 여러분들이 필기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 아니야. 이거 강의 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날 배운 기출을 최소한 3회독 한다. 저녁에 여러분이 가셔서 기본서 빨리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을 3회독 반복한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울 거야. 그래서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죠?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출을 3번이나 푸나? 이런 마음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간다? 2023년이나 4년 빨라야 2023년이나 4년에 여러분들 학교 가든지 떨어지든지 할 거예요. 내년 학교 가고 싶어요? 그렇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겁니다. 내년 학교 가고 싶습니까?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출 최소한 그날 3회독 해야 된다. 물론 강의 때 지도를 해주죠. 그냥 하라면 되겠어요. 잘 못하니까 제가 강의 때 주요 문제 풀어주고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봐라, 이렇게 해서 하면 꼭 풀고 오셔야 된다. 그다음 주말에 물론 이해독이 더 있어요. 목요일 아침 법칙 특강을 듣는다. 아까 1시간 정도 주말에 기출 이해독한다. 모의고사는 반드시 응시하고 항상 100점 맞은다. 이게 중요해. 100점은 습관이다. 머리가 아니면 습관입니다. 100점 만들고 습관이고 50점도 습관입니다. 100점 맞는 습관을 들여야 돼.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100점 맞습니까? 강의 잘 듣고 기출 3회독 하세요. 기출 3회독 하면은 일단은 당분간은 100점 맞는다.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안 내니까 당분간은 100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재미가 있어. 공부가 재미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돼. 점수가 50점 나오는데 50점 나오는데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 100점 맞으면 공부를 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죠? 그죠? 그렇다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왜? 일단은 책상에 앉아있는 게 힘들어. 공부해본 경험도 별로 없어.
고3 때는 열심히 했지만 그 후로는 지금 저 몸이 나태해지고 말이야. 술에 쩔고 말이야. 저 노는데 쩔고 말이야. 오락에 쩔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과거의 생활과 단절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정말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100점 맞는 이런 삶을 사셔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강의 잘 들으시고 기출 3회도 꼭 하셔라. 그러면 100점 맞는다. 그러면 공부가 재밌다. 공부가 재밌으니까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니까 100점 맞습니다. 물론 저 여러분들이 그 복습하실 때 물론 아까 그 목요일 강의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돼요. 거기서 시험에 다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행정법 뭘 배울 것이냐 궁금하죠? 뭐 지금 이거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대충 앞으로 행정법을 우리가 도대체 뭘 배우느냐? 물론 행정법 총론입니다. 자, 뭘 배우느냐? 첫 번째 배울 게 행정작용할 때 공무원들이 무엇을 준수해야 되냐 도대체? 여러분이 뭐 저 과세처분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도대체 뭐 멋대로 되는 거예요? 멋대로 돼요? 멋대로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원칙을 준수하면서 해야 할 것 같죠. 느낌상 뭐 행정법 공부 안 해도 뭐 길 가는 사람한테 너 과태료 내, 너 세금 내, 너 마스크 써, 너 과태료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 그죠? 그게 뭐냐, 그죠? 도대체 행정공무원이 이런 행정 작용할 때 도대체 무엇을 준수할 것이냐? 이게 뭐예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그래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게 뭐가 있는지 법률 우연칙, 법률 유보원칙이죠. 지금 행정기본법이 들어왔는데 행정기본법 8조에 법률 우연칙, 그다음에 법률 유보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죠?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법률에 반하는 행정작용 하지 마시오 라는 게 쉽게 말하면 법률 우연칙이에요. 세율이 30인데 과세표준 1억이야. 황량이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세금 얼마 나와야 돼요? 1억 곱하기 30, 3천만 원이 나와야겠죠? 그렇잖아요. 1억 곱하기 30. 근데 5천만 원을 때린 거야. 그러면 법률 우연칙이 반대는 거야. 야, 법률은 30인데 왜 너는 50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법률 우연칙이 반대지. 자, 법률이 우위예요. 여러분 생각이 우위예요? 야, 나는 요새 국가도 어렵잖아. 그다음에 세율이 한 50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1억을 벌었으니까 한 5천만 원 내. 응? 여러분 생각이죠. 공무원의 생각. 여러분 생각은 한 1억 벌면 세금 얼마 냈으면 좋겠어요? 5천만 원 정도 좀 내라. 네가 좀 많이 내야지. 이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과세처분하는 겁니까?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렇죠? 뭐에 따라야 돼? 법률에 30%라고 써져 있으면 1억 곱하기 30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과세처분해야지 적법이야. 근데 만약에 5천만 원에 과세처분하면 위법. 이걸 뭐라고 하죠? 법률 우연칙. 법률이 짱이야. 행정법에서 행정법 아니까 행정법에서 뭐가 짱이야? 법이 짱이지 뭐 법이 짱입니다. 법이 짱입니다. 행정법에서 뭐가 짱이야? 법이 짱이야. 무슨 법? 행정법. 그게 법률이 우위다. 뭐보다? 네 생각보다 법률이 우위다는 거야. 그래서 행정부의 의사보다 국회의사, 법률을 만든 국회의사가 더 우월적이다 이겠죠. 응? 법률 유보원칙이죠. 야, 너 뭐에 근거한 거야 도대체? 뭐에 근거한 거야? 법률에 근거를 해야 돼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처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법률의 근거 없이 막 하는 거 아니야. 길 지나가면서 너 뭐 저 과태료 내, 너 뭐해 이러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요? 어디 있어요 법에? 이런 말 한단 말이죠. 법 어디 있어요? 이런 말 하죠. 이게 법률 유보원칙이에요. 법률의 근거에서 행정작용해야 한다. 누가?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이 법률의 근거에서 해야 돼. 그 다음에 평등, 그죠? 합리가 없이 차별하면 되겠어요? 남자는 세금 5천만 원, 여자는 세금 3천만 원 똑같은데 세율이 30인데 남자들은 세금 좀 더 내, 여자는 좀 적게 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면 몰라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비례원칙, 행정작용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 이상으로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줘도 충분히 목적을 달 수 있는데 마이너스 100을 동원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는 거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비용적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 10만 가지고도 충분히 점심 저녁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뭐로 마이너스 100을 쓰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가지고 충분할 때 마이너스 100을 동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국민들의 권리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것도 있죠. 행정작용할 때 실적 관련성이 없는 것을 자꾸 의무로 부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 너 건축하고 해줄게. 대신 100만 원 내. 이러든지 너 건축하게 해줄게. 너 그 저기 좋은 땅 있더라. 그 좋은 땅 100평 국가한테 기부 체납해라. 아니면 공무원이 나한테 줘라. 이런 거 부당결부라고죠.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하지 마라 라는 게 부당결부예요. 국민들이 신뢰를 정당하게 해왔고 합리적인 신뢰를 형성해왔다라면 국민의 신뢰를 이익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안 된다. 이게 뭐 신뢰보원칙 등이죠. 자, 여기 위반되면 위법이라고 그래요. 자, 공무원들이 뭘 준수해야 한다고요? 이런 행정법의 원칙들을 꼭 준수해야 돼요. 근데 행정법의 원칙에 위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 또는 부당. 위법이 된다라고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법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에 반해서 행정작용을 하잖아요. 위법이 되죠. 위법이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일반 행정작용법은 뭐냐? 여러분이 공무원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는지, 뭘 하냐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뭐 7급 9급 공무원이 됐어. 그럼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그거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행정 입법을 해요. 아니 입법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건 국회 입법이죠. 국회의원도 입법을 하죠. 국회 입법이라 해서 국회 입법의 결과가 뭡니까? 법률이지, 법률. 국회는 입법을 해서 뭘 만들어요? 그죠? 법률을 만듭니다. 행정부도 입법을 해요. 그렇죠. 행정부도 의외로 입법을 많이 하죠. 행정 입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총리령 불령, 대통령 총리령 불령, 대통령 총리령 불령 같은 이런 행정 입법을 하게 됩니다. 아니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지. 아니 불령이라는 것은 그죠? 뭐지? 행정각부의 장이란 말 들어봤었나요? 안 들어봤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들어보셨죠? 그 부의 영이야. 기획재정부 부의 영, 국방부 부의 영, 외교부 부의 영, 부령이라고 하죠. 부령, 부령.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우리는 결국 7급이나 9급인데 무슨 대통령도 아닌데 말이야. 그럼 대통령이 1조 2조 3조 쓰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1조 2조 3조 써가지고 위에 이제 결제 맡아가지고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행정입법을 해요. 여러분들이 행정부 공무원이 행정입법을 합니다. 행정입법이죠. 행정행위 여러분들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과세처분, 너 세금 내, 너 군대 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쉽게 가면 행정행위라고 그래. 그 건물 철거해, 불법 건물이 철거해, 허가 취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가면 행정행위라고 하죠. 나중에 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거 해요, 여러분들이. 약속도 하지, 확약. 그래, 허가해줄게. 걱정하지 마. 허가 요건을 충족해서 와. 허가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허가해줄게. 확약, 약속도 하고 계약도 맺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약도 맺어요. 행정계획 세가지고 도시계획 세우죠. 그래가지고 신도시 만들고 그 다음에 세종시도 만들고 이러죠. 이런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사실행위 공무원들 여름철에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겨울철에 눈 오면 눈 쓸고 이런 것도 하죠. 물론 거의 다 요새 와서는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이것을 외주 줘가지고 행정 업무를 대행해주는 자를 정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제 효과를 직접 의도하지 않는 이런 사실행위도 하게 됩니다. 교도소 가면은 교도관이 돼서 서신 검열도 하고, 그죠? 여러분이 경찰이 되면 범죄 예방행위도 하고 이런 사실행위를 하죠. 행정지도, 전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심하니까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지도를 하죠. 행정지도 하고, 물론 명령도 하죠. 마스크 착용을 강제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요새 뭐가 붙어 있어요? 10만 원의 가태를 때립니다. 이러면 행정행위야. 나중에 보면 행정행위. 하명이라고 하는데 마스크 착용하세요. 안 하면 제재를 가한다. 행정행위. 마스크 착용하는 게 어때요? 행정지도. 착용 안 하면 할 수 없죠. 뭐 행정지도죠.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작년만 해더라도요,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진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그때 행정지도를 했던 거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해 주는 게 어때요? 라고 행정지도하다가 계속해서 심화되니까,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강압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걸 배워야 돼. 일반행정작용법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예를 들면 처분할 때는 도대체 행정작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의무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켰단 말이죠. 뭘 통해? 법을 통해 또 다음에 행정행위 등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켰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의무에 위반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물론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이거는 촬영 강의라서 마스크 안 써도 되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실내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의무를 지었는데 의무를 불이행했다든지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벌이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래서 음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의무를 위반한다 이게야. 근데 의무를 불이행한다.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게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법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다. 저 건물 불법 건물이야. 철거해 라고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배째라. 철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가서 철거해 주는 거예요. 행정 대집행. 이런 게 뭐예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이겠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이게야. 뭐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거 했는데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하고 행정 입법을 만들고 그럼 여기에 따라 뭐뭐 하지 마시오. 뭐뭐 하시오. 마스크 착용하시오. 뭐뭐 하시오. 불법 건물을 철거하시오. 이렇게 행정 입법과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 황랑이란 놈이 말이야. 배째라에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불법 건물 철거하는데 철거도 안 하고 배째라 해. 미성년자 출입을 금시키라는데 미성년자 출입을 시켜서 술을 팔지 않나. 별짓거리 다 해. 이런 사람들 있죠? 9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수한다? 아니요, 칭찬한다? 가서 같이 술 먹어준다?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실효성 확보 수단을 사용해야 돼. 실효성 확보 수단. 국민이 법에 의해서 또는 하명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또는 의무 불이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과태료도 매기고 행정 형벌도 형사처벌도 하고 대집행도 하고 세금 안 내면 강제징수하고 그런 거 있죠. 맞죠? 세금 안 내는 놈들이 있단 말이죠. 세금. 세금 10억 내라니까 안 내고 말이야. 배째라 하죠. 근데 뒤에 가니까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 위반자죠. 의무 불이행자단 말이죠. 과세처분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죠. 납세 의무가 있는데 세금 안 내고 있죠. 의무 불이행자입니다. 이런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강제징수합니다. 강제징수. 압류했다가 강제징수로 가. 그게 뭐야?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무기야. 지금 공무원들의 무기. 국민 여러분, 법에 정한 의무, 하명에 따른 의무 준수해 주세요.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마스크 착용하세요. 불법 건물 철거하세요. 그다음에 미성년자들 술을 팔지 마시오. 이랬는데 한다 이가 이 자식들이 국민들이.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실효성 확보 수단을 통해서 의무행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걸 배운다 이게야.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뭘 배우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잘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아까 세율이 30이었죠? 황랑이 과세편이 1억이었죠? 그러면 1억 곱하기 30이면 얼마? 5천? 3천이죠?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근데 5천만 원 과세했어. 그러면 황랑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란 말이야. 2천만 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2천만 원 과세 처분을 내가 취소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행정작용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단 말이죠. 황랑기가. 세율은 30인데 여러분이 나한테 5천 때렸지.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나 빙신돼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황랑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요. 황랑기란 권리구 절차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요건이 까다롭겠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이 5천만 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 또 법원에
5천만 원 가산점을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이 딱 봐가지고 야 세율이 30인데 어떻게 5천이니? 그래서 2천만 원 취소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황랑기 권리구제를 시켜주겠죠. 자, 이것도 배워야 돼. 행정작용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황랑길은 어떤 권리구제 수단을 갖고 있는지 이거랑 서로 대립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무기야. 공무원의 무기라면 이건 국민의 무기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라면 국민을 위한 거지,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거죠.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행정법 총론 시간에 뭘 배워야 돼? 한번 다시 볼까요? 뭘 배워야 돼? 도대체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작용할 때 도대체 뭘 지키면서 행정작용해야 되는 게 뭘 지키면서 이걸 잘 지켜야지 위법한 처분이 안 되는 거였죠. 이걸 안 지키면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아까 뒤에 가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황랑기가 그 다음에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해서 여러분이 5천만 원 가제처분하면 나한테 진단 말이지 법원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행정작용할 때 위법한 행정작용을 안 해서 망신 안 당하겠죠. 그래서 배우는 내용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야. 행정 일반 원칙이 뭐예요?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꼭 준수해야 할 법 원칙을 가리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 위반되는 행정작용은 뭐가 돼? 위법이 되지. 또는 부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위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행정작용법은 뭘 배워요? 여러분이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어떤 행정작용을 하느냐? 하는 일이 뭐게? 이걸 배우는 거예요. 행정입법부터 시작해서 행정의 등등등을 배우게 된다 이거죠. 된다. 그 다음에 이런 행정작용을 할 때 어떤 절차를 하나씩 거쳐서 해야 할 것 같죠? 느낌상. 예를 들면 뭐 과세처분할 때 입으로 해야 되느냐? 구두. 입으로 야 세금 내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문서를 해야 되느냐? 또는 뭐 어떤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 이유는 알려줘야 되느냐? 뭐 이유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야 너 면허 취소할래. 너 운전면허 취소한대. 왜요? 이유할 필요 없어.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이유라든지 문서지라든지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처분 등 행정작용을 해야 돼. 그걸 배우는 것이 행정 절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황랑기는 의무를 져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입법을 해가지고 마스크 착용해라, 세금 내라, 뭐해라 또 행정위 하면서 뭐 철거해라, 뭐해라 하여 뭐 이랬는데 황랑기가 이걸 안 따로 여기 따른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해 또는 의무를 불이행해. 그러면 여러분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야. 그걸 배우는 게 뭐라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그렇죠?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의 공무원들의 무기지. 그 다음에 황랑기가 권리를 침해당하면 나도 억울하잖아. 세율은 30인데 어떻게 5천만 원 과세처분하냐 무식하게. 1억 곱하기 30은 3천이지. 5천 새로운 수학 방식이 나타났죠. 1억 곱하기 30이니까 3천인데 5천을 때렸다. 이때 황랑기는 뭘 해야 되는지 황랑기를 위한 권리구제 수단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 보상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 끝나서 행정법 이거 배우면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물론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만하겠습니까? 저도 뭐 쉽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다.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고 문제의 접근성을 자꾸 확보해야 된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쉽게 빨리 그다음에 오리 없이 풀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책을 읽고 이래야지 그냥 멍 때리고 책 읽고 멍 때리게 문제 풀고 멍 때리고 강의 들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강의 들을 때 결국은 뭐 중심? 문제 중심. 저게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또 제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선생 목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제가 시킨 대로 했을 때 가능한 거지. 아 이거 하라는데 안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 제가 뭐 여러분 다 나이 먹었는데 때려야 돼? 뭐 때릴 수도 있어요? 안 되잖아 알다시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 시킨 대로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라 하면 꼭 문제 풀고 몇 번 풀어라 풀고 그 다음에 토요일도 공부해라 하고 목요일 아침에도 유학 강의 해준다 하면 빨리 와서 듣고 그래서 그걸 녹음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듣고 아침 30분 저녁에 할 때 30분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강의하면 사실은 60분이면 되는 거야. 60분. 60분이면 제가 압축 강의로 또 다시 해줘요. 응? 이게 듣는데 뭐 얼마 되겠어요? 하루에 다 듣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좀 매주 60분씩 하니까 이제 쌓이면 만만치는 않겠지만 시험장 갈 때까지 듣고 또 심화도 이런 거 해주면 또 듣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친해져, 익숙해져. 그 다음에 문제는 하여간 같이 끊임없이 풀어야 돼요. 같이 끊임없이 풀면서 문제 적용 능력 이것을 키워나가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자로서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지한 얘기죠. 합격자로 살려면 오래 힘들어도 하나하나 꾸준히 하라는 거 천천히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 합격자가 되실 거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고 수많은 수험생들을 제가 교육시켜서 합격을 시켰어요. 제가 허황된 계획을 세운 사람도 아니고 매우 현실적인 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빡세죠. 제 강의 빡셉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빡세다. 어렵다와 빡세는 다릅니다. 제 강의가 빡세요. 내용도 빡세고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사실은. 근데 빡세지. 빡세니까 그걸 가지고 수험생은 착각해서 어렵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점수가 나오겠어. 제 강의 듣고 점수 잘 나오신다 그랬죠. 이번에도 대령 분들이 이제 제대하면 헌법 시험을 보는데 그분이 100점 맞아서 진짜. 저 때문에 합격했다. 너무 고맙대 그렇죠. 아니 50대 중반 된 분도 공부를 처음 해서 헌법 100점 맞았어요. 7급보다 비상계획관이 좀 더 어려워요. 대령 출신 분들이 비상계획관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게 좀 더 어려운데도 100점을 이번에 맞아서 특히 합격을 했어요. 아니 50대도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왜 못하냐 그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과 같이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를 잘하고 시킨 대로 하고 그러면 1년만 지나면 합격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행정법 총론 OT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